안녕하세요. 저는 크루팩토리 홍대 안지연 부원장 엘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항공과 입시생들에게 좀 궁금했던 점들을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친구들을 대신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키 관련된 거였어요. 무조건 키가 커야 하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키가 무조건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비행을 대한항공에서 했을 때도 160 초반, 161도 있었고 160도 있었고 키가 작으신 분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공과 입시 합격생들 중에서도 키가 작았던 친구들도 많았어요. 160이 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무조건적으로 키가 커야지만 무조건 합격을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참고로 160 초반대인데도 비행을 잘 했었고 친구들도 굉장히 키가 작은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두를 몇 cm를 신어야 되냐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160 초반대는 몇 cm 이상을 신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키별로 좀 친구들한테 추천을 할 때 네. 160 초반의 친구들한테는 9cm 그리고 165가 넘어가는 친구들한테는 7cm 그리고 170이 넘는 친구들한테는 5cm 구두를 신으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비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구두를 신으면 아무래도 비율이 좀 좋아 보일 수가 있어서 구두를 좀 잘 골라서 내 키에 맞는 구두를 신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키가 작더라도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당당하게만 들어가면 키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음으로는 이제 교정기를 끼면 합격을 못하냐라고 정말 걱정 어린 친구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정기를 끼고도 합격했던 친구들이 너무 많고 맞죠. 내가 교정기를 꼈다고 해서 불합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발음이 좀 무너질 때가 있죠. 맞아요. 아무래도 교정기를 끼다 보면은 발음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발음 연습을 교정기를 낀 친구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교정기 낀 친구들이 내가 이제 그 교정기를 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컴플렉스처럼 웃을 때 뭐 입을 가리고 웃는다든지 아니면 이가 잘 안 보이게 웃는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더 뭔가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서 내가 교정기를 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가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교정기를 낀 친구들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표정이라든지 발음을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교정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하는 친구들은 면접 때 맞춰서 뺀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직전에 빼면은 또 내가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전에는 미리 빼서 그걸 가지고 또 뺀 상태에서 좀 연습을 어느 정도 하고 면접을 봐야지 아예 준비가 안 됐고 직전에 빼서 면접장에 가면은 또 그게 또 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익숙해진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면접, 이제 한국과뿐만 아니라 어떤 면접을 준비해도 본인의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전 여기가 못생긴 것 같고 어디 시술을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예뻐야만 하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무원은 무조건 연예인을 뽑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미인 진짜. 대회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외모가 예뻐야지만 합격하는 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실제로 비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풍겨 나오는 이미지,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호감 가는 이미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게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좀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게 길에서 뭔가 뭐 길 물어본다라든지 뭐 부탁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좀 쉽게 부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그 승무원으로서의 적합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눈에서도 사람이 성격이 보이듯이 맞아요. 또 미소나 눈도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예뻐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친구들이 좀 저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상, 편안한 인상, 맞아요. 표정 인상 요걸 좀 고민을 해야지 단순히 뭐 나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이런 좀 이렇게 세부적인 걸로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요즘 항공과 합격 트렌드 선생님만의 생각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의 딱 하나의 공통점은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할 줄 아는 친구들이 합격을 했어요. 깔끔하고 두괄식으로 딱 명확하게 설명할 줄 알았던 친구들이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말하는 방법을 좀 잘 모른다고 하면은 두괄식으로 깔끔하게 설명할 줄 아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랑 주장을 좀 호감 있게 예쁘게 잘 말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굉장히 낮은데 또 면접에 이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스키 목소리요? 네. 허스키
터키하다고 해서 무조건 또 불합격은 아니죠. 맞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연습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나운서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아나운서는 당연히 그게 좀 학불 여부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소리도 이게 어느 정도 트레이닝 되거나 또 목소리가 좀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말투나 미소 또 비언어적인 요소에서도 이게 합격을 좀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또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학원은 꼭 다녀야 하나, 또 언제부터 다녀야 되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데 정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공과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내가 혼자서 준비했던 친구들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니까 그쵸. 저는 이거 네.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과 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 준비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기적인 부분은 사실 일찍 다니면 일찍 다닐수록 그렇죠. 좋은 건 맞는데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왜냐면 그 습득 능력이라는 게 다 각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뭐 축구로 예를 들자면 똑같이 뭐 3개월을 배운다 해도 누구는 얼만큼 하고 또 누구는 얼만큼 하고 그 능력의 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느 속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최대한 좀 빨리 준비를 해서 좀 캐치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에 저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혹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조건 말라야 되냐, 저 진짜 살이 너무 안 빠진다, 이렇게 해서 또 엄청 많이 뺀 친구들도 있고, 그쵸. 정말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다이어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달라요. 무조건 말라야지만 합격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승무원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친구들은 과연 저 친구가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신뢰감을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격이 있는 거는 필요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체중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쵸. 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좀 탄탄한 느낌을 주되 너무 말라서 힘이 없어 보이고 안전 요원으로서 그 업무를 잘 이수하지 못할 것 같은 친구들은 사실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죠.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무조건 마른 걸 추구하고 그게 되게 예뻐 보였는데, 또 막상 사회생활하고 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르면은 비상탈출 때 누가 날 도와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 맞게 알맞은 다이어트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남학생들 질문입니다. 이 남학생 공수 자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은 공수 자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남학생들은 과연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남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다리를 어느 정도로 벌리고 있어야 하나요? 딱 붙여야 되나요? 벌려야 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딱 붙여서 있는 것보다는 그쵸. 네, 어느 정도 조금 벌리고 서 있는 게, 그렇다고 너무 막 와이드하게 벌리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좀 자연스럽게 벌리고 서 있는 게 좀 남자다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깨 좀 피고 맞아요. 당당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딱 다리에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보통 남학생들은 골반보다 어깨가 넓잖아요, 체형상.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깨에서 팔을 뚝 떨어뜨렸었을 때 팔의 위치가 딱 맞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붙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툭 떨어뜨리는 위치에다가 팔을 두시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벌려서 서 있는 게 제일 뭔가 듬직한, 남승무원한테 요구되는 이미지가 좀 듬직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공수 자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한 느낌보다 좀 자연스러운 본인에 맞는 자세로 서 있는 걸 추천드린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엘렌쌤이랑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법한 얘기들로 좀 질문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거, 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번 촬영할 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